너는 20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한 거지 소녀에게 내린 예언이었습니다. 7살 복순이 부모를 잃고 거리를 떠도는 거지였습니다. 하지만 28년 후 그녀는 조선 최고의 여상인이 되어 나라를 구하고 조선 역사상 최초로 여성이 벼슬을 받게 됩니다. 관상가는 말했습니다. 관상이 완전히 바뀌었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선행으로 운명을 바꾼 한 여인의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살 복순이는 부모가 운영하는 작은 포목점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성실한 상인이었고 어머니는 자상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겨울밤 포목점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부모는 복순이를 밖으로 대피시킨 후 생계 수단인 비단을 조금이라도 더 구하려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천장이 무너지며 부모는 화마에 휩싸였습니다. 복순이는 잿더미 앞에서 부모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천혜고아가 된 7살 소녀. 친척들은 모두 외면했습니다. 여자아이 하나 거둬봤자 집만 된다고 했습니다. 복순이는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10살이 된 복순이는 저작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굶주림,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어느 추운 겨울날, 복순이는 사흘째 굶은 채 저작거리 모퉁이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때 화려한 가마를 탄 한 양반 땡 마님이 지나가다 쓰러진 복순이를 발견했습니다. 마님은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당장 아이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복순이는 정신을 잃은 채 마님의 저택으로 옮겨졌습니다. 복순이는 송대감댁에서 깨어났습니다. 따뜻한 방, 따뜻한 밥. 3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송 부인이 복순이를 불렀습니다. 복순이는 자신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가족은 없다고 했습니다. 송 부인은 복순이를 하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일은 해야 하지만 굶거나 얼어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복순이는 천운인지 몰라도 굶어 죽어가던 저작거리 거지소녀에서 송대감댁 마님에 의해 거두어져 송대감댁에서 하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굶지 않고 따뜻하게 잠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복순이는 다른 하녀들보다 영특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먹고 자는 걱정이 없어지다 보니 남들보다 일을 빨리 배웠고 실수도 적었습니다. 어느 날 송대감의 오랜 친구인 백운선사가 송대감댁을 방문했습니다. 백운선사는 조선에서 가장 유명한 관상가였습니다. 송대감과 담소를 나눈 후 집을 나서려던 백운선사는 마당을 지나가던 복순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백운선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복순이를 불렀습니다. 복순이가 다가오자 백운선사는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백운선사는 놀랐습니다. 그는 송대감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2개의 운명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타고난 상이 매우 고귀하여 높은 신분이 되어 만인의 존경을 받을 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처럼 천한 신분으로 살다가 20살을 넘기지 못하고 단명할 상도 함께 보였습니다. 백운선사는 복순이의 남루한 하녀 옷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 이 아이의 처지를 보아하니 하늘은 후자의 운명을 택한 것 같다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백운선사는 고개를 저으며 떠났습니다. 복순이는 그 말을 듣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송 부인은 복순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운명은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복순이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13살이 된 복순이는 송대감 댁에서 가장 영특한 하녀로 소문이 났습니다. 어느 날 송 부인이 복순이를 불렀습니다. 송 부인은 복순이를 상단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장사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복순이는 송 상단의 비단 가게로 배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심부름만 했지만 점점 더 많은 일을 배웠습니다. 물건 정리하기, 손님 응대하기, 장부 정리하기, 값 흥정하기. 복순이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가게 어른에게 글을 배웠습니다. 몇 년이 지나며 복순이는 장사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정직, 신뢰,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 그녀는 어느새 관상가의 운명 이야기를 잊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이 너무 바빴고 또 즐거웠습니다. 복순이는 이제 18살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성실함과 영특함은 송대감 부부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송대감은 복순이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새로 여는 가게의 책임자로 임명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로는 대단히 파격적인 인사조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복순이는 여성이기도 했지만 나이도 채 20살이 안 됐으니까요. 복순이는 송 상단 산하 가게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비단과 옷감을 파는 가게였습니다. 그녀는 정직한 거래와 따뜻한 마음으로 손님들을 대했습니다. 복순이의 가게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이네 가게는 정직하다고, 물건도 좋을 뿐더러 신뢰감이 있어 믿고 사도 된다고 말이죠. 가게는 날로 번창했습니다. 복순이가 2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나라에 큰 돌림병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거리에서 쓰러지고 매일 시체가 나갔습니다. 나라에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복순이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도 굶주리고 병든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병도 무서웠지만 굶주림은 더 무서웠습니다. 복순이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복순이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가게의 창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가게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쌀과 곡식으로 무료 급식을 해주겠다고 외쳤습니다. 복순이는 가게에 쌓여있던 모든 식량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직접 불을 떼고 죽을 끓이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날마다 수백 명이 복순이의 무료 급식소로 몰려들었습니다. 복순이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돌림병이 조금씩 잠잠해졌습니다. 복순이 덕분에 굶어 죽지 않은 백성들이 수백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게의 식량이 모두 바닥났던 것입니다. 복순이는 송대감 댁으로 호출되었습니다. 송대감이 노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송대감은 물었습니다. 가게의 식량을 전부 무단으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 사실이냐고. 복순이는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송대감은 화를 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재산을 날려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송 부인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송대감은 복순이를 집에서 내보낸다고 선언했습니다. 상단에서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송 부인은 너무 가혹하다고 했지만 송대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복순이는 말했습니다. 송구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살았다고. 그것만으로도 만족한다고. 복순이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송대감 댁을 나섰습니다. 11해 만에 다시 거리로 내몰린 것이었습니다. 송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복순이를 배웅했습니다. 거리에 선 복순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20살, 백운선사의 예언이 떠올랐습니다. 20살을 넘기지 못하고 단명할 것이라는. 복순이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돌림병이 수습되고 나서 궁궐에서는 피해 상황을 보고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한 신하가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한양 남대문 일대는 다른 곳보다 사망자가 적었다고 했습니다. 신하는 복순이라는 여성 상인이 창고를 열어 무료 급식을 베풀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왕은 즉시 복순이를 불러오라 명했습니다. 며칠 후 거리를 떠돌던 복순이에게 궁궐의 전령이 찾아왔습니다. 복순이는 처음 가보는 궁궐로 향했습니다. 왕은 복순이의 선행을 높이 칭송하였습니다. 왕 앞에 선 복순이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어린 시절 거지였고 굶주림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혼자 결정해서 식량을 나눈 것이냐고. 복순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본인은 한양의 큰 상인인 송대감 댁의 일손으로 이 일은 송대감이 적극적으로 지시하여서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은 송대감의 공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다음 날 왕은 송대감에게 벼슬과 재물을 내렸습니다. 송대감 댁에 왕의 전령이 찾아와 복순이의 증언을 전했습니다. 송대감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송대감은 복순이를 찾아오라 명했습니다. 며칠 후 복순이가 송대감 앞에 섰습니다. 송대감은 복순이에게 사과했습니다. 송부인도 복순이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송대감은 복순이에게 다시 돌아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번에는 외국과 무역하는 상단의 본점에서 일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복순이는 송대감 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순이는 송대감의 무역상단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점은 청나라, 일본과 무역하는 조선 최대 규모의 상단이었습니다. 복순이는 처음에 비단 한 품목만 담당하는 작은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복순이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복순이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비단의 품질을 직접 확인했고 청나라 상인들과 직접 만나 협상했습니다. 복순이의 정직한 거래는 외국 상인들에게도 통했습니다. 반년 만에 복순이가 담당하는 비단 거래량이 2배로 늘었습니다. 송대감은 복순이에게 두 번째 품목을 맡겼습니다. 도자기였습니다. 1년 만에 복순이는 5개 품목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점의 다른 직원들도 복순이를 인정했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복순이는 이제 24살이 되었습니다. 송대감은 복순이를 본점 전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복순이는 조선 최대 무역 상단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청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거래도 늘렸습니다. 새로운 무역 경로도 개척했습니다. 3년이 지나자 송 상단은
조선에서 가장 큰 무역 상단이 되었습니다. 복순이의 이름은 한양을 넘어 청나라와 일본에까지 알려졌습니다. 외국 상인들은 복순이를 존경했습니다. 어느 날 백운선사가 송대감댁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복순이가 아직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백운선사는 복순이를 만났습니다. 복순이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본 백운선사는 놀랐습니다. 복순이의 관상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명할 상은 사라지고 고귀한 신분의 상만 남아 있었습니다. 백운선사는 말했습니다. 선행이 운명을 바꾸었다고. 복순이가 쌓은 음덕이 하늘을 감동시켜 관상까지 바뀐 것이라고. 그리고 복순이는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복순이는 이제 30살이 되었습니다. 송대감은 나이가 들어 은퇴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송대감은 복순이를 불렀습니다. 송대감은 복순이에게 양녀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정식으로 송시성을 받고 송대감의 딸이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복순이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송대감 부부는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복순이는 결국 송대감의 양녀가 되었습니다. 관아에 정식으로 호적을 올렸습니다. 이제 복순이는 송복순이 되었습니다. 송대감은 복순이에게 상단 전체를 물려주었습니다. 복순이는 송상단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송대감이 가르쳐준 대로 정직하게 상단을 운영했습니다. 복순이가 35살 되던 해였습니다. 북쪽에서 오랑캐가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조선은 싸웠지만 이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굴욕적인 협상으로 전쟁이 끝났습니다. 조선은 매년 오랑캐에게 많은 재물을 상납해야만 했습니다. 나라의 창고는 점점 비어갔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오랑캐의 요구가 지나쳤습니다. 작년보다 2배나 많은 재물을 요구했습니다. 왕과 중신들은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습니다. 궁궐은 근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복순이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며칠 후 복순이는 왕을 뵙기를 청했습니다. 왕은 복순이를 불러들였습니다. 복순이가 왕 앞에 섰습니다. 복순이는 왕께 간청했습니다. 자신을 이번 청나라 사절단의 책임자로 임명해달라고 했습니다. 신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복순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10여 년간 청나라와 무역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왕은 고민했습니다. 신하들은 반대했지만 왕은 복순이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왕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복순이를 이번 사절단의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왕은 복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그대에게 달렸소. 복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순이는 사절단을 이끌고 청나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복순이는 청나라가 요구한 재물의 절반만 가지고 갔습니다. 수행원들이 놀랐습니다. 복순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자신에게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청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청나라 관리들이 재물을 확인하고는 화를 냈습니다. 복순이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복순이는 자신이 가져온 재물을 하나하나 보여주었습니다. 양은 적었지만 품질은 최고였습니다. 청나라 관리들은 재물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품질이 뛰어났습니다. 복순이는 말했습니다. 양을 늘리는 것은 쉽지만 품질을 높이는 것은 어렵다고. 조선은 정성을 다해 최고의 물건만 준비했다고.
그리고 복순이는 제안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최상품으로 드리겠으니 양을 조금 줄여주면 어떻겠냐고. 며칠간의 협상 끝에 청나라는 복순이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순이는 임무를 마치고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복순이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왕은 직접 복순이를 맞이했습니다. 복순이는 협상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왕과 신하들은 감탄했습니다. 왕은 복순이의 공을 높이 치하했습니다. 그리고 복순이에게 벼슬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복순이는 거절했습니다. 자신은 상인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복순이는 벼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성으로서는 처음 받는 높은 벼슬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여인이 이런 벼슬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온 백성이 복순이를 존경했습니다. 복순이의 이름은 온 나라에 알려졌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복순이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상단을 운영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복순이가 60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송대감의 장남에게 상단을 물려주었습니다. 송씨 장남은 복순이를 존경했습니다. 복순이는 비록 양녀였지만 가문이 가장 훌륭한 어른이었습니다. 복순이는 70세에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라에서는 복순이의 묘에 비석을 하사했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송복순지묘, 나라를 구한 여상인, 백성을 사랑한 어머니. 송씨 가문에서는 복순이를 영원히 기렸습니다. 비록 양녀였지만 송씨 가문이 가장 훌륭한 어른으로 길이 보존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순이는 거지로 태어났지만 선행으로 운명을 바꾸었다고. 신분이 운명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운명을 만든다고. 백운선사의 예언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복순이는 고귀한 신분이 되었고 만인의 존경을 받았으며 조선을 넘어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거지 소녀 복순이가 조선 최고의 여상인이 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